안녕하세요. 실행에 옮기는 지식을 전달하는 트리플텍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T 스파이스의 트랜전트 어널리시스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구형파 입력 신호를 갖는 RC 회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사는 전화본이 구형파 펄스 신호이고 이 펄스 신호를 RC 회로에 인가하여 트랜전트 모드로 해석하는 회로이고, 오른쪽 파형은 구형파 신호가 인가되었을 때 컵패스트에 흐르는 전류와 컵패스트 양단의 전압을 시간 영역에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트랜전트 아널리시스를 통해 이와 같은 파형을 얻어졌다고 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컵패스트는 에너지 저장 부품인데 시뮬레이션 결과 파형으로부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입력 신호인 구형파의 주기와 펄스 폭은 컵패스트의 전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R과 C를 다양하게 변경하면서 컵패스트의 전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와 같이 RC 회로는 전압을 부드럽게 충반정시키는데 전자회로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컵패스트에 흐르는 전류는 매우 크고 끝이 뾰족한데 전자회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러한 몇 가지 질문과 궁금증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함께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4 시연을 위해 회로들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회로들을 먼저 드로잉하고 따라해 주세요. 회로도가 다 작성되었나요? 아직 모듈 1.1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본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이런 창이 나오면 어드밴스드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펄스를 선택하겠습니다. 펄스란 이런 파형을 말하는데요. 펄스의 주기가 t라고 할 때 펄스 폭을 t1, 펄스의 상승 시간, 즉 라이징 타임을 tr, 펄스의 하강 시간, 폴링 타임을 tf로 정의하고, 이 펄스의 초기 전압을 v 이니셜, 종단 전압을 v1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펄스의 상승 시간까지 되는 이 시간을 타임 딜레이라고 정의됩니다. 이 부분은 이와 같은 펄스의 파라미터를 입력하는 부분이 됩니다. 펄스 파형에 대한 파라미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V 초기 전압은 0V, V1 전압은 5V, 타임 딜레이는 제로, 라이징 타임과 폴링 타임은 각각 1피코세크, 펄스 폭은 5나노세크, 주기는 10나노세크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볼테지 소스의 펄스 파형이 설정됩니다. 회로도가 완성되었으므로 다음에는 시뮬레이션 조건을 설정해야 되겠죠. 시뮬레이션 설정창에서 시뮬레이션 모드는 트랜전트 아널리시스 모드가 되고, 펄스의 주기가 10나노사이클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2사이클만 보기 위해서는 종료 시간을 20나노사이클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맥시멈 스텝 사이즈는 종료 시간의 1000분의 1이므로 10피코로 입력하겠습니다. OK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그래프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입력 파형과 컵패스트 양단 전압 파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 회로에서 시상수 타워는 RC가 되고, 회로에서 R과 C 값을 대입하면 시상수는 500 피코세크가 되고 500 피코세크는 0.5 나노세크가 됩니다. 실제 그래프 화면을 확대하여 시상수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컵패스트 전압을 클릭하고 커서 창이 나오면 0.5 나노세크 되는 지점의 전압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보고요. 0.5 나노세크 된 지점으로 마우스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 회로에서 가로축이 0.5 나노세크까지 되는 이 시간을
우리는 타오라고 정의합니다. 시상수 타오라는 것은 인가되는 전압의 63.2%가 될 때까지 도달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T의 5배가 되는 OT, 즉 2.5 나노세크 근처에서 커패시터는 완전히 충전 상태가 되고, 같은 방법으로 시상수가 OT가 되는 부분, 즉 7.5 나노세크 근처에서 커패시터는 완전히 방전 상태가 됩니다. 그래프 창을 축소하고 그래프 창을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파형을 위쪽으로 이동한 다음 아래쪽에 주기가 16나노세크이고 펄스 폭이 8나노세크인 입출력 파형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확대하여 커패시터가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시간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5 나노세크가 될 때에 커패시터는 완전히 충전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를 하나를 더 추가하고 주기가 4나노세크이고 펄스 폭이 2나노세크인 입출력 파형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펄스 폭이 짧기 때문에 커패시터가 완전하게 충방전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줄여볼까요? 그래프 창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하고 이번에는 펄스 폭을 1나노세크, 주기를 2나노세크로 바꾼 다음에 파형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쪽의 그래프에서 커패시티의 전압은 인가된 전압에 도달하기 전에 다시 방전하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입력 주기가 짧아지면 주파수는 증가하게 되는데요. 주파수가 증가하면 커패시터의 용량성 저항은 오메가 C분의 1이기 때문에 오메가는 2파이 F고 F가 증가하면 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에 커패시터의 양단의 전압은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주파수 해석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기와 펄스 폭이 일정한 상태에서 커패시터의 값을 변수명을 사용하여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패시터의 변수명은 중괄호를 사용하여 내부에 변수명을 지정하면 됩니다. 편의상 C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커패시턴스의 초기값은 파람이라는 명령을 사용하여 초기값 C는 C피코페럿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C값을 여러 개 입력하고 파라미터 수입하기 위한 명령은 도트 스텝이고 이와 같이 입력합니다. OP창에서 도트 스텝 파람 C에 목록에 10피코, 20피코, 30피코를 입력하고 여기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커패시터 양단 전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C값에 따라 커패시터의 충방전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패시터 전압에서 마우스 왼쪽을 누르면 이와 같은 커서 창이 나오게 되고요. 커서를 이동한 후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그 그래프의 커패시턴스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상하키를 이동하여 그래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녹색 그래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그 그래프의 커패시턴스 값은 30피코페럿이 됩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커패시터가 크면 충방전되는 시간이 길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커패시터라는 것은 전하를 담는 그릇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커패시턴스는 그 전하를 담는 그릇의 크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커패시턴스가 크다는 의미는 전하를 담는 그릇이 크기 때문에 충방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커패시턴스를 10피코페럿으로 고정하고 같은 방법으로 레지스터 값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텝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이와 같은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ESC를 누르고 커멘트로 변경하면 됩니다. 저항값도 변수명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항값의 초기값은
50옴으로 지정하고 스텝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저항을 55옴, 105옴, 155옴, 200옴 4개의 저항값을 입력하여 여기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후 커패시터 양단 전압을 측정하면 커패시턴스와 같이 저항이 크면 충방전 시간이 길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커패시턴스와 레지스턴스를 동시에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로 설정된 것을 스파이스 디렉티브로 변경하고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후 커패시터 양단 전압을 측정하면 이와 같이 파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본 시뮬레이션은 4개의 레지스턴스와 3개의 커패시턴스의 조합이므로 총 12개의 그래프가 나타나야 하는데요. 현재는 8개만 보이는 이유는 시정수가 중복되는 것은 하나의 그래프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정수가 가장 짧은 것은 55옴과 10피코페롯이고 시정수가 가장 긴 것은 205옴과 30피코페롯입니다. 본 시뮬레이션을 통해 여러분은 시정수 타원 이꼴 RC가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제사 처음 회로도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그래프 창을 3개로 분할한 다음 입력 파형과 커패시터의 전압 그리고 세 번째 그래프에는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커패시터는 에너지 저장 부품인데요. 그래프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입력 신호가 없어도 어떤 값을 가지고 있으면 에너지를 저장한다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입력 신호가 이렇게 0으로 떨어지더라도 커패시터의 양단의 전압은 0이 되지 않고 이만큼의 전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커패시터의 평균 전력을 에너지로 환산하면 그때의 값은 2분의 1 CV 제곱이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커패시터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창을 하나를 더 만들고 커패시터의 순시 전력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패시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가로치기 5나노세크에서 7.5나노세크 범위이므로 이 부분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나노세크에서 7.5나노세크 그리고 순시 전력을 에너지로 환산하면 125.06 피코줄이 되고 이것은 이론적으로 계산된 값과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가 마이너스인 것은 커패시터가 방전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형파 신호가 입력되는 RC 회로에서 커패시터의 전압파형과 전류파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는 이와 같이 C의 dT분의 dVC로 표현되는데요. 이 식의 의미는 커패시터의 전압이 시간에 따라서 변할 때는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가 흐르게 되고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 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커패시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는 공학적 수식은 그래프를 통해서 학습하면 개념을 정립하는데 보다 효과적입니다. 커패시터 전압이 부드럽게 충전과 방전을 거듭하므로 구형파 입력 신호를 갖고 있는 RC 회로는 전자회로 설계에서 매우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겠죠. 커패시터 전압은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를 적분해서 얻어지므로 대표적인 응용 회로는 적분기입니다. 이러한 적분기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 지연 회로, 전원장치의 평활 회로, 그리고 노이즈 필터 회로 등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커패시터의 전류 파형은 끝이 뾰족하고 순간적으로 높은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전자회로에서 노이즈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모든 전자부품의 특성은 좋은 기능과 그렇지 못하는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커패시터는 충전과 방전의 횟수가 정해져 있고 온도 특성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제품이 수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다른 영상에서 보다 자세하게 커패시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4 시연을 통해 커패시터가 에너지 저장 부품이고 그 에너지는 평균 전력을 시간에 따라 적분하면 2분의 1 CV 제곱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이론식과 시연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식에 대한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반복 실습을 통해 이와 같은 질문에 자신있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 구형파 입력 신호가 RC 회로화에 인가되었을 때 트랜전트 아널리시스를 통해 무엇을 이해했나요? 이상으로 예제4 구형파 입력 신호를 갖는 RC 회로를 통해 LT 스파이스의 기본 개념과 트랜전트 아널리시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